이슈 나옵니다. 오늘은 엔터주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실적 쇼크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엔터주들, 최근에 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YG엔터는 싸이의 신곡 발표를 앞두고서 그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엔터주의 싸이 효과가 재현될지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승원 기자와 이수연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엔터주들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네요. 최근에 YG엔터를 중심으로 특히 엔터주의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원 기자, 엔터주들의 상승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어닝 쇼크에 이어 올해 엔화 약세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엔터주들이 최근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신규 앨범을 발표할 싸이와 함께 이하이의 신곡 효과 등 YG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코스닥 시장에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전거래일보다 4.85% 급등한 7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와 SM 역시 1% 가까이 상승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실적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데다 엔화 약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화권, 동남아권 등으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한류 열풍이 그렇게 쉽게 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수들의 해외 진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특히 엔터주들은 3인방, YG엔터, SM 그리고 JYP 이렇게 많이 꼽고 있는데 네. SM과 YG는 나란히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해줬는데 JYP 엔터는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것을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올해 실적은 어떨지도 좀 전망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개의 대표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는 괜찮았고 JYP만 좀 부진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소속 가수의 활동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과 YG엔터는 최대 실적, SM은 작년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쇼크로 나타나면서 좀 부담감이 컸었는데요. 4분기는 이제 예상을 치에 부합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재평가받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JYP는 아직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엔화 약세 영향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쪽 공연도 많고 매출이 좀 많았었는데 이거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따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그걸 이제 다변화를 통하거나 혹은 이제 일본에서도 선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성장도 올해는 또 기대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가 복귀를 하면서 또 일본의 공연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각 엔터사들의 이제 해외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음원 가격이 또 인상이 됐습니다. 2013년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활동, 즉 두 가지 영향, 해외 활동 증가와 음원 가격 인상 자체가 또 엔터주의 긍정적인 요소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두 회사 SM과 YG엔터는 이런 수혜를 본격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요. JYP 엔터는 가장 유명한 가수 두 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JYP 소속의 2PM과 원더걸스죠. 이 두 그룹이 아직 JYP 엔터 상장사에 있지 않습니다. 즉 박진영 대표가 있는 JYP라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또 이 회사 합병이 얘기됐었는데 무산이 됐죠. 네. 즉 이 회사의 합병에 따라서 좀 실적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무산된다 그러면 올해도 좀 부진이 이어질 것 같고요. 합병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JYP 엔터는 JYP의 합병이 변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좀 합병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올해도 좀 힘들 것이라고 보세요? 회사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회사 간의 합병은 쉽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인 결실은 그 결과를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서요. 기대감은 있지만 가능성은 작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만 갖고 베팅하기는 좀 그렇죠. 무리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기대감만 남아있지 확인해야 된다. 그렇다면 세 회사 올해 실적은 어떨까요? 네,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작년 실적과 올해 실적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1,865억, 작년 2012년도 실적이 매출이 5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약 478억 정도에서 133%, YG엔터도 역시 이제 매출은 59%, 영업이익도 20% 증가를 했는데요.
JYP 엔터는 3년 연속 약 100억대 매출은 유지를 하고 있고 증가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 이 점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고요. 또 2013년 전망도 보면 SM과 YG엔터는 역시 SM 같은 경우 매출 15%, 영업이익 34% 정도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고 YG엔터도 영업 매출의 21% 그리고 영업이익도 47%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JYP 엔터는 역시 한 100억대 이상에 상회할 것으로 매출은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 부분은 아직도 이제 적자 부분이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밝지만 않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별로 좀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장은 SM 대표 가수의 이제 일본 콘서트 일정인데 2013년도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동방신기가 역시 2013년도에도 일본 콘서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드디어 이제 소녀시대가 복귀를 하면서 일본의 콘서트 계획, 즉 SM은 아마 올해 소녀시대 콘서트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네. 특히 해외 공연 쪽에서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점이 SM의 특징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SM 소속 가수별 연도별 관객 수 추이인데요. 작년에 엔저 약세 속에서도 그 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98만 관객 수를 동원한 것으로 나와지죠. 거기에 이제 2013년도도 엔저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역시 관객 수는 증가될 것이다. 여긴 현재 일본만으로 봤는데요. 일본만으로 봐도 엔저 영향보다는 관객 수 동원으로 인한 해외 콘서트 공연은 전망이 밝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엔저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엔저와 이제 일본 매출 비중을 좀 비교를 해본 자료인데요. 엔저는 올해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엔 환율이 떨어질 건데 작년 SM의 매출 비중을 보면 일본 매출 비중만 분석한 것인데요. 엔저 약세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완만하지만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것. 즉 엔저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라는 게 이제 매출에 대한 차트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흐름은 2013년도도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저의 영향을 그래도 관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상쇄시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더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94엔, 95엔대에서 횡보하나 싶었던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약세 기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엔달러 환율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SM이나 YG엔터 매출 비중의 약 40%는 일본이 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허 의원님 네. 어떨까요? 네, 일단 일본 노출 정도만 생각하면 이런 그 엔화 약세 기조는 두 회사 모두한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의 절반 정도가 SM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제 일본 매출이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40% 뭐 거의 절반인데요. 역시나 같이 일본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전 세계의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가 201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다음으로 2위권에 올라 있고요. MS도 12%로 높은 편이라서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전문가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엔저를 커버할 만큼 그 제조업체로 치자면 이 단가 하락을 커버할 만큼의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본 정치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워낙에 이제 우파 성향이 강하고요. 또 이제 엔화 약세도 강력하게 밀어붙일 기세라서 엔화 약세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특히 이제 FX 쪽에서요. 우리 시황이라든지 이런 쪽 말고요. 실제로 FX, 그러니까 외환 거래 쪽에서 애널리스트 일하고 있는 쪽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00엔당 1,400원으로 한 해지를 해놔서 4분기까지는, 작년 4분기까지는 엔 약세에 왔어도 영향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이 해지를 안 해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환율 하락이 좀 더 이어졌었는데 1분기에도요. 여기에 따른 영향이 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해지 상품 같은 걸 좀 들어놓는 건가요, 회사에서? 글쎄요, 그것은 이제 그 통화 선물 이용해서 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1분기에는 해지를 못했다는 얘기고요. 1분기 기말로 지금 원엔 환율이 지금대로 1,100원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익이 아마 한 8에서 10%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좀 부정적일 것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다만 이제 SM과 YG의 이 시장이 꼭 일본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싸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국제 가수이고 네. 또 4분기에 해외 활동 수익이
그 4분기 매출로 안 잡히면서 올 1분기로 이제 2월 돼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점들은 YG엔터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시장까지도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싸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러도 많이 또 벌어올 테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하나 모멘텀도 있던데요. 벤치마크 지수, FTSE 지수가 변경이 되면서 YG엔터 등 이 소형주들도 편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박승원 기자, 이 영향은 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가요? 네,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할 때 참조하는 대표적 벤치마크 지수인 FTSE 지수가 변경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변경으로 FTSE 올캡 지수에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덕산 하이메탈, 일진 디스플레이, 컴투스 등 총 20개의 우리나라 소형주들이 편입됐습니다. 반면 두산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 등 총 6개 종목은 제외됐는데요. 이번 FTSE 정기 변경은 단순한 종목 변경 이외에 지수 방법론의 변경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상하이에 상장돼 있는 중국 본토 주식의 신흥시장 편입과 유동 주식수 계산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신흥시장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비중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변경으로 우리나라는 FTSE 올 월드 지수에 신규 편입 종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진중공업, STX 등 4개의 종목이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지수 정기 변경이 있을 때마다 또 새롭게 편입되거나 아니면 제외된 종목들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인데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FTSE 지수는 거의 매년 변경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한국 관련돼서 이제 3월 8일,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영향을 좀 살펴보면 아까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 변경은 바로 이제 중국 관련 P칩스, 즉 상해 종합지수의 중국 본토 지수들이 대부분 이머징 지수로 편입이 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지수에 이미 편입된 상태거든요. FTSE 선진국 지수. 그리고 뱅가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산정 방식이 이제 유동 주식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 지수에서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선진국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분석하고 있는 역시 YG엔터가 또 여기에 편입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 즉 뱅가드가 나가고 있지만 일부 이런 각각의 인덱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몇 개의 지수에서는 이렇게 종목들이 새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급은 다시 유입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변화 자체는 부정적이기보단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 다만 이제 뱅가드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되지만 사실은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빠져나갈 계획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바로 이제 우리나라 관련 인덱스가 지금 몇 개 이렇게 보이는데요. FTSE가 크게 이제 대륙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퍼시픽, 일본을 제외한 지수에 이제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게 3월 달에 이제 변경이 됐고, 거기 세부적으로 보면 글로벌 올캡에 재팬 제외한 것들,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에 또 일본 제외, 그리고 선진국 지수의 올캡, 이런 몇 가지 인덱스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장에서 이제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제 올캡 지수, 대형주, 중소형주, 소형주의 지역별로 나눠진 곳에 들어있는 자료가 거기에 바로 YG엔터 등 20개 종목이 편입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움직임은 이번 주 15일 날 정도 움직일 거고 반영은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 정도 예정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다만 여기 이제 또 제외된 종목도 6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가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바로 이제 아까 그 FTSE 그 지수의 편입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가 그 P칩스, 중국에 있는 그 상해 지수가 바로 이머징 마켓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유동 주식수로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뱅가드 트랜지션 인덱스로 이렇게 변화하는 걸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P칩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주요 변경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 FTSE 뱅가드 펀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3월 6일 기준으로 약 32% 정도 이미 이제 이전이 되고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순탄하게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 점 보면은 이번에 지수 변경 자체는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편입된 중소형주에는 좀 더 수급이 몰릴 것으로 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급격히 뭐 상승하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역시 얘도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비중을 높여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수 변경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역시 편입된 개별 종목별로는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이런 뉴스를 접해서 또 이것을 재료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18일 정도에 반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 샀다가 그 정도 재료가 나올 때쯤에 파는 건 어떨까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물론 이제 그 뉴스로만 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개별 종목이든 대형 종목이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네. 그리고 금통위 변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중요한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예정이어서 이런 그 인덱스 변경보다는 커다란 시황의 변경의 흐름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맞지 개별 이슈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뉴스로만 기억을 하시고요. 단타보다는 그 시장 흐름에 맞는 중소형주 매매 전략을 좀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단기 매매보다 시장 흐름에 맞게.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해설위원님께서는 엔터주의 최근에 펀더멘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략 세워볼게요. 네, 일단 YG엔터는 지난해 최고가가 이제 10만 8,700원이었고요. 지금이 이제 7만 1,300원이니까 고가 대비로 이제 신고가였었죠. 34%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SM 같은 경우는 7만 1,600원에서 신고가 대비로요. 43,900원 선까지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요. 38%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이 양사 모두 작년 10월이 고점이었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앞서도 잠깐 점검해드린 이제 원화의 환율 문제겠는데요. 100엔당 그때 1,400원이었던 것이 지금 거의 100엔당 1,100원대로 한 20% 급락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원화는 강세, 엔화는 약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됐다는 점이고요. 뭐 이러한 전망들은 오늘은 이제 어쨌든 원화가 같이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한데 엔화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더 추가로 내려갈 것이냐는 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조 자체는 엔화는 약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10월 이후로 엔터주 주가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일부 업체들은 실적도 4분기가 썩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연간으로는 좋았었지만 4분기가 썩 좋았던 것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점검해드린 대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쪽 노출이 좀 더 큰 것으로 나와 있는 SM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로 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실적 하향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7,359억 원이고요. SM은 한 8,967억 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요. 시장에서 전망되기로는 SM 같은 경우에 올해 순이익 전망이 542억 원이기 때문에 선행퍼 기준으로 한 16.5배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한 4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이 292억 원으로 현재 YGF는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이렇다고 그러면 아까 시총 대비로 25배, 25배의 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6배 정도,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로 6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만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SM이 조금 더 YG엔터보다는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랑 같이 비교해 본다 그러면 코스닥이 지금 SM이 들어가 있는 코스타 30 지수의 PER이 주식지를 보니까 거래소에서 발간하는 증권시장지를 보니까 19.89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코스타 30이요. 또 PBR은 2.78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로도 SM이 퍼만 놓고 보면 좀 저렴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SM 같은 경우도 PBR은 코스타 대비로 높다라는 약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익 성장률 봤을 때 엔터주의 어떤 고속 성장을 고려할 때 높은 퍼라든지 PBR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YG엔터고 SM이고 지금 순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굵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꺾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두 개 다요. 두 종목 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로는 다 꺾여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들은 또 부담스러운 요인이겠고요. 엔터주는 밸류도 아주 매력적이는 않기 때문에 보수적 대응이 맞다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뭐 사이드 관련해서는 네. 거래소에
테마성으로 좀 묶여있는 DI 쪽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진 않을까요? DI 같은 경우는 테마성 종목군이긴 한데요. 다른 쪽들보다는 미래산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그나마 펀더멘탈이 양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황에서 나오는 것처럼 혹시라도 싸이가 정말 이제 YG랑 관계를 정리하고 네.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회사를 나중에 이제 물려받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길게 봐서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DI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테마주 내에서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는 SM이 조금 더 싼 국면에 있고 그래도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시장보다는 다 비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뭐 드디어 소녀시대도 컴백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소녀시대 컴백만으로 주가가 며칠 동안 상승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싶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작년 같으면은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실적 전망도 굉장히 높게 잡았던 한 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전체가 그랬죠. 그래서 아마 SM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그런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실적이 조금씩 확인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재평가 국면이 진행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터주가 예전의 엔터주는 아니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네. 다만 엔저가 아까 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엔저의 약세 기조는 2013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영향력은 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매출을 좀 다변화를 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 이제 싸이 효과가 이제 작년 말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죠. 즉 평가 배분 방식에 있어서 이제 올해 정도에 다시 반영이 되고 있고 싸이 효과는 일단 일본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를 좀 보면서 어느 정도 해외 효과는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소녀시대 복귀 이후에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는가가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JYP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합병입니다. 왜냐하면 원더걸스라든지 2PM이라는 이제 강력한 스타들이 있는데도 아직 그 수혜를 못 보고 있는 점, 이 점이 이제 일단은 합병에 대해서 먼저 선결 과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YG엔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까 물론 이제 FTSE 지수에도 편입도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G드래곤이라는 또 다른 이제 가수가 또 해외 활동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점. 그리고 싸이 효과도 뭐 작년만치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다지면서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YG엔터와 꼭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YG엔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인 가수 이하이 씨도 뭐 전 차트 1위를 석권했다고 네. 하죠. 네. 자, 종목별로 좀 다른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주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엔화 약세의 영향을 얼마나 이겨냈는지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